역사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나 TV 사극 좋아하지? 그런 역사적인 인물 또는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TV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가 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조선의 역사가 조선왕조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등의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룰 광개토대왕에 대한 자료는 그리 많지가 않아. 삼국사기 원문을 봐도 광개토대왕에 대한 내용이 얼마 되지 않거든. 삼국사기에서는 광개토대왕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 담덕은 나면서부터 허우대가 컸으며 뛰어나고 활달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광개토대왕의 이미지는 저 한 문장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싶어. 2011년 6월에서 2012년 4월까지 광개토대왕이라는 사극이 방영되었는데, 여기에서 주인공 광개토대왕 역할을 맡으신 분이 이태곤 씨야.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허우대가 크고 활달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이태곤 씨의 이미지가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아.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 고구 권왕 시절에 연나라의 왕 모용왕이 고구려의 궁을 불태우고 남녀 5만여 명을 잡아갔는데, 이때 연나라는 고구 권왕의 어머니와 왕비 역시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고구 권왕의 아버지 미천왕의 무덤까지 파헤쳐 시신까지 가져갔어. 엄청난 치욕을 당하며 전쟁에서 패한 고구 권왕은 평양을 근거지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해왔어. 그리고 이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 권왕은 화살을 맞고 죽게 돼. 그런데 연나라와 백제에게 치인 고구 권왕은 무능한 왕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아. 연나라의 모용왕은 당시 중국 최고의 지략가였으며, 평양성 전투 당시 백제의 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이야. 그러니까 월드컵이라면 고구 권왕은 죽음의 조에 편성된 것으로 여기면 될 듯해. 비운의 왕이라 불리는 고구 권왕을 뒤로하고 17대 소수리망이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나서 얼마 뒤 광개토대왕의 시대가 열리게 돼. 광개토대왕은 오랜 시간 대립해오던 거란을 정벌하였는데, 거란의 본거지였던 시라무랭강 유역은 소금산지라고 해. 따라서 고구려는 소금을 통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었어. 또한 수많은 소와 말, 양 등을 노획하였는데, 시라무랭강 유역은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는 최적의 목축지이기도 했어. 하지만 거란 정벌의 첫 번째 목적은 소수리망 때 끌려간 고구려 백성을 구출하는 것이었는데, 광개토대왕이 거란을 정벌하고 고구려 백성 1만 명을 데리고 돌아왔으니 당시 고구려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듯해. 광개토대왕은 즉위한 해부터 백제를 압박하였고, 396년에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항복을 받아냈어. 우린 항복한 것도 항복 안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백제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며 백제의 수도 한성을 지켜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항복을 했던 거야. 이대로 고구려의 속국으로 남을 수는 없다. 백제는 고구려와의 약속을 어기고 가야 그리고 왜와 함께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했어. 이에 약소국이었던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을 청했고,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 신라를 지켜주었어. 고구려는 연나라와 요동을 두고서 경쟁하고 있었는데, 광개토대왕이 연나라를 서쪽으로 밀어내며 요동을 완전히 고구려 영토로 편입시켰어. 요동 지역에는 전투에 필수적인 철광석 산지가 있었는데, 당시 고구려의 주력 부대가 철갑기병인 것을 감안한다면 요동 지역이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게다가 넓은 농경지가 있어서 고구려의 식량 조달에도 큰 역할을 했어. 연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 황제 모용이가 살해되었어. 그리고 그 자리에 부견이 자리 잡게 되는데, 부견을 세운 사람은 고구려의 후예 고운이라는 인물이야. 고구려는 부견과 우호 관계를 맺었는데, 당시 북이라는 나라가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서로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삼국사기의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는 그리 많지가 않아. 그나마 광개토대왕비에 새겨진 기록이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라도 알 수 있는 건데, 만약 광개토대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었다면 얼마나 흥미진진한 내용이 많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 그럼 이것으로 역사 기록의 부족함에서 오는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고구려 광개토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